크립토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10억 달러 이상의 담보 손실로 이어진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관리에 과거 결함을 인정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B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패깅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150만 달러 규모의 내부자 거래를 저지른 피고인이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은 징역형 외에도 내부 정보 불법 거래로 취득한 자산을 몰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은 인력 증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개발자들의 이직이 잦을 뿐 아니라 신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해 채용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이 11일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년의 벌금과 추징금 2,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조 원대 규모 외화를 중국과 홍콩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사건에 가담했으며 그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5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코너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채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금융기관의 한 인사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이직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이래저래 업계에 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거래소로 이직을 한 인사가 어떤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네, 행정고시 55회인 A 사무관은 기업 구조 개선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금융정책과와 또 금융소비자정책과 등 핵심 부서들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가장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 대응반에서 마지막 업무를 했고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이미 지난해 말에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이달 2일부터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남으로 출근 중인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네, 나름 금융기관에서는 핵심 인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두남으로 이직을 한 거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사실 금융기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이직을 한 사례가 이번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의 사례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난 2021년 말에도 B 사무관이 업계 2위인 빗썸으로 이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전자금융과와 자산운용과 등을 거치면서 핀테크의 탄생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렇게도 알려졌고요. 또 B 사무관 전에는 금융감독원 출신들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직 사례도 있었는데요. 금감원에서 핀테크를 담당했던 전 부국장은 업비트로 이직을 했고, 코인 발행사인 피카 프로젝트는 금감원 전 자본시장 국장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권의 검찰이라는 금감원에서도 이직이 좀 많았군요. 금융기관에서 거래소로의 이직이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금융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금융위 공무원을 스카우트하려는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금융당국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금융당국 출신에 대한 수요가 컸던 대기업이나 전통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생명이나 삼성화재, 메리츠금융 같은 금융사들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다수의 업권법을 다뤄본 금융당국 출신 고위급 인사를 원하는 케이스는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수년 전부터는 플랫폼이나 디지털 자산 업계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진 상황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인사들의 이직과 최근엔 A 사무관까지 두나무행을 결정하면서 올 들어서도 금융당국 출신들의 디지털 자산 업계 이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두나무의 위상을 좀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인 건데, 그런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사실 금융당국, 특히나 그중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피감기관이잖아요. 이렇게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나 지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상으로는 4급 이상의 공무원만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이직 사례들이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빈틈을 통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금융위는 현재 디지털 자산 사업자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금융위 피감기관인 셈인데 소속 공무원이 휴직기관도 없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씨에 앞서 지난해 금융위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이직한 공무원 4명 중 1명은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FIU 소속이라서 당시에도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FIU는 디지털 자산과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네. 금융위에서는 이직한 공무원 모두 디지털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직한 공무원들이 친정인 금융위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마련이죠. 이걸 이제 이해충돌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좀 제시된 해결책 같은 뭐 대안책이 있을까요? 네,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에 거래소로 이직한 공무원들은 모두 5급 이하 공무원인데요.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4급 공무원 이상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유예기간을 두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5급 이하는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으로 직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2위의 코인 거래소에서는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는 전 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정확히 해당 직원들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을까요? 네,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토큰의 리스트를 사전에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네. 디크립트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전 제품 매니저 이샨 와히의 형제인 니킬 와히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샨 와히와 그의 형제인 니킬 와히, 사미르 라마니를 코인베이스에 상장 예정인 토큰 리스트를 사전 공유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큰이 상장이 되면 이 토큰의 가치가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내부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네, 1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는 12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소 14개 디지털 자산의 상장 발표 전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총 1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는 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고요. 미국 검찰은 이 사건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샨 와히는 작년 7월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결국에 그를 해고했고 그의 형제인 니킬 와이는 작년 9월에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최근에 크립토 윈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채용 현황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우선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들은 지금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바로 어제도 저희 이수영 기자가 전해드렸던 네, 소식인데요. 그렇죠. 네, 코인베이스는 현금 보유를 위해서 20% 정도 인력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지 시각 10일 오전 블로그를 통해서 950개 정도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한 건데요. 코인베이스의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해 6월 전체 인력의 18%를 감원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1년 급격한 성장을 거뒀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성공의 지표로 직원 수를 늘리는 데 급급했다며 엄격히 비용 관리를 하고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하락장에서도 살아남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감원으로 1분기에 1억 4,900만 달러에서 1억 6,300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원화로 환산하면 1,800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외에도 분기당 운영비를 25%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인 거죠. 지난 6월에 18% 감축을 했고 이번에 또 20%를 감축을 한다라는 건데 후오비도 지금 인력 감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후오비도 비슷한 규모로 감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후오비 측도 지난 6일에 한 20% 정도 1분기 말까지 정리 해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네. FTX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후오비에서도 대규모 자금 인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달 첫 주에 후오비 순유출 규모는 약 9,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나 후오비의 이런 움직임은 FTX 등 디지털 자산 시장에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래소들이 인원 감축으로 살 길을 도모하려 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오비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글로벌 거래소들이 이렇게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데 역시 1위는 1위인가 봅니다.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몸집을 더 불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게 인원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얼마나 규모를 늘린다는 건가요? 네, 최대 30%까지 올해 직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30%요. 맞습니다. 네. 현재 시각 10일 CNBC 방송에 따르면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최근 열린 디지털 자산 금융 컨퍼런스에서 올해 직원 수를 15%에서 30%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펑자오는 이 자리에서 바이낸스는 지난해에도 직원 수를 3,000명에서 거의 8,000명으로 대폭 늘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낸스의 이런 행보는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과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는 걸로 읽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창펑자오 CEO는 다음 디지털 자산 상승세에 대비해서 회사 조직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펑자오는 아직 바이낸스가 아주 효율적인 조직은 아니라면서 우리는 다음 상승장이 펼쳐지기 전에 계속 조직을 구축하고 증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30% 정도 인력을 충원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지금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요? 네, 우선 두나무는 11일을 기준으로 15개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대부분 개발자 채용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안성 검토 담당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iOS 개발자 등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공헌 기획, ESG 기획 관리, 컨퍼런스 기획과 운영 담당자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빗썸에도 역시 공고가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앱 개발, 시스템 엔지니어, 플랫폼 개발,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 등 여기도 개발자 공고가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코인원은 입출금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등 엔지니어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은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력을 충원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정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국내 거래소 측은 개발자들의 이직이 잦고 또 신사업을 진행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 윈터 상황이지만 신규 서비스와 개발 강화를 위해서 인력을 새로 뽑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한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개발 강화를 위해서 개발자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개발자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워낙에 이직도 잦다면서 거래소마다 신규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내놓는 상황이라 인력 충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측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이낸스 달러에서 패깅 프로세스에 한때 결함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결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안 기자, 자, 스테이블 코인과 BUSD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네. 이 미국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로 패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코인이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가 되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고정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마련합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거고요. BUSD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낸스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BUSD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돼 있고요. 팍소스 트러스트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BUSD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로 그 준비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USD도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치가 고정이 된다는 게 그 특징인데 이게 패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패깅은 말 그대로 가치 고정인 건데 이렇게 되면은 패깅에 문제가 있다, 즉 가치가 무너졌다라는 의미고요. 왜 이렇게 가격이 무너지게 된 건가요? 네, 우선 블록체인 분석업체의 자료를 블룸버그가 분석한 결과 BUSD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담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앞서 지난 2일 데이터 분석업체 데이터 피노베이션은 BUSD 패깅 지갑의 담보 잔고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상에 유통된 BUSD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가 잦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낸스가 다른 방식으로 담보를 지원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패깅 프로세스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온체인에 남아있다는 사실이라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시각 10일 블룸버그는 바이낸스의 대변인이 BUS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패깅이 항상 완벽했다는 건 아니라며 최근에는 언패깅 검사를 강화해서 항상 1대1로 지원되도록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패깅이 항상 완벽했던 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군요. 패깅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 인정하는 데는 사실 그 결심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신뢰가 그만큼 무너진다라는 의미인 건데, 자, 그렇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바이낸스 측에서 뭔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뭔가 책임지겠다거나 사과하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고요. 예. 우선 현재는 패깅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바이낸스 대변인은 BUSD의 담보 부족 기간이나 거래소가 이 문제를 발견해서 언제 수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 쪽은 지난해 이런 결함을 내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BUSD에 대한 패깅이 투명하게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자주 점검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국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해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데 이 시세차익을 이용한 범죄가 최근에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 기자,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요, 무려 지금 은행 지점장까지 가담을 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건의 개요를 좀 짚어볼까요? 네,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팔아서 1조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우선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B씨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공범들이 보내준 디지털 자산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해당 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작업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외환을 불법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런 불법 송금이 은행 자체 감시 시스템인 의심거래 경고에 걸렸지만 본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사실을 공범에게 알리는 등 범행을 도운 대가로 A씨는 C씨 등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B씨 등은 유령 회사를 세워놓고 디지털 자산을 국내에서 팔아서 현금화한 뒤에 사명 계좌를 거쳐서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송금 시엔 금괴나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써냈다고 합니다. 네, 참 우리은행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네, 우리은행 사건 사고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규모가 무려 지금 1,000억대도 아니고 100억대도 아니고 1조 원입니다. 네, 1조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재판에 넘겨진 5명에 대한 판결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대구지법은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4,200만 원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 1,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요. 나머지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영숙 부장판사는 막대한 외화를 실물 거래 없이 국외로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A씨는 은행 지점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렸고 B씨 등은 은행 관계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립토 이슈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